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은출. 장준걸입니다. 올해 봄은 변화무쌍했습니다. 예쁜 꽃들이 만발한데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고 다시 포근해져 연두잎들이 너도 나도 손짓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여름을 준비하겠지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도 5월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부에 몰입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에는 긍정훈육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보았고, 긍정훈육 방식이 어떻게 자녀의 학습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일탈 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긍정훈육 코치이신 이은채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오늘도 장 선생님께서 아버님 역할 해주시고 제가 긍정훈육 코치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긍정 훈육이 공부 습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쉽지 않네요. 아이가 숙제는커녕 말만 하면 짜증부터 내고 심지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님은 아이가 그런 행동 보일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속이 터지죠.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요. 그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아이가 강하게 반응하면 부모님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강한 반응, 즉 아이의 문제 행동을 행동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와 메시지를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메시지요? 아이가 문 쾅 닫고 나간 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네, 메시지입니다. 물론 자녀 자신이 스스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는 있고요. 긍정훈육에서는 모든 문제 행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자녀의 욕구라고 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간 건 짜증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죠? 얘가 짜증내는 와중에 그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우선 그 마음을 읽는 실마리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아버님이 자동 반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마음이 어떤 상황일까? 라고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공부 안 해? 이제 그만 게임해 하고 말했을 때 그 말투나 타이밍이 아이에게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휴 또 지시야, 또 비난받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 감정이 짜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물론 말씀하셔야죠. 단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긍정훈육에서는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짜증을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바로 따라 들어가서 너 왜 화를 내? 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둔 후 아빠가 뭔가 너한테 부담 주는 말 했을까? 너 마음이 많이 좀 복잡했겠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자면 제 마음부터 좀 가라앉혀야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이 꼭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잠깐 자리를 뜨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이에게 말을 건널 때는 연결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연결이요? 네, 아이가 스스로 아빠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요. 연결 없이는 대화도 훈육도 학습 지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든 먼저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를 고민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가 말대꾸를 하고 방에 틀어박혀 버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럴 땐 친절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감정을 읽어줍니다. 친절함이죠. 예를 들면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하겠다. 다음 경계를 세웁니다. 단호함입니다. 이때 적절치 못한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명료하게 말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말됐구나. 그런 거친 행동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해. 그런 방식보다는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어서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 것 같네. 준비가 되면 아빠랑 얘기 나누자. 이렇게 하면 아이는 무시당했다는 느낌 대신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말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기다림이 필요하죠. 아이가 엄마 아빠는 언제든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안정감을 갖게 되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좋은 아침, 혹시 너 속마음 털어놓을 준비됐으면 아빠한테 말해줘. 같은 인사말만으로도 큰 연결이 됩니다. 제가 조급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바꾸고 싶고 바로 알아듣기를 바랬어요. 네, 그 마음도 너무 잘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아이의 문제 행동은 단지 버릇없음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응이 달라지면 아이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네, 저부터 감정 표현과 연결을 먼저 연습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아이와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결심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의 관계는 대단한 행동보다 작고 꾸준한 연결에서부터 좋아집니다. 아이도 아버님의 노력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자녀와 연결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또 있네요. 특히 동생이랑 싸울 때 말인데요. 말리면 저한테 소리 지르고 왜 나만 미워해? 라고 말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면 아무리 감정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걱정이 먼저 듭니다. 예, 맞아요. 그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 참 당혹스럽죠. 그런데 오늘은 그 겉으론 드러난 행동보다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속마음과 신념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아이는 어떤 인식,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항상 손해를 봐.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가깝게 보셨고요.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버릇없는 행동이나 통제가 안 되는 문제로 보기보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신념이요. 네. 아이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 행동은 그 아이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에서 사랑받으려면 화를 내야 돼. 라는 식의 잘못된 신념이 생긴다면 화내는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신념을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 그건 형으로서 나쁜 행동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행동만 억제될 뿐 마음속 신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념이 안으로 들어가서 강화되죠. 그래서 행동보다 그 아이의 판단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할 텐데요.
물어보는 것보다 심리적 반사 거울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러 철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혹시 엄마 아빠 관심 끌고 싶은 거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가 슬쩍 웃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그 행동의 숨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이걸 인정에 대한 반사작용이라고 하죠. 아, 그 웃음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군요. 맞습니다. 또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너 혹시 네가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 또 이런 질문에 아이가 피 웃거나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그 웃음이 바로 무의식적 목적의 힌트입니다.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아이는 늘 자신이 존재해도 되는 사람인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부모가 네가 느끼는 감정은 다 괜찮아. 하지만 표현 방법은 같이 바꿔보자 라고 해준다면 아이는 더 건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도 아이에게 반복해서 알려줘야겠네요. 넌 소중한 존재야. 내가 말하면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이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회의와 아이의 책임감 기르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눌게요. 아이가 집안의 일원으로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공동체 일에 참여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님께서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상상 8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일기 형식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ph9527@naver.com입니다. 모든 문제 행동은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줍니다. 관점을 바꾸면 힘든 순간이 아니라 성장의 순간이죠. 물론 부모님께서 스스로를 잘 돌보심이 먼저고요. 긍정의 에너지 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출, 장준걸, 기술과 연출의 장명조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